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 재개발 조합장이 58억을 성과급으로 받는다라는 황당한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지만 그건 수도권이라고 보기에는 턱없는 이야기고, 서울과 서울 인근 일부 도시에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다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 그런 겁니다. 정부가 나름 아파트 값을 올리는데 성공했다고 겉으로는 대세적 상승 추이가 아니다, 부동산 관계 장관 대책의 대출 규제 등 이런 말로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한다면 한다. 용산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한 게 얼마나 큰 후유증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추락할 때 무게가 가벼운 게 떨어지는 속도가 높겠습니까? 무게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속도가 높겠습니까? 자, 지상 100m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가속도가 붙어서 훨씬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것이 곧 전개될 하락 국면에서, 과거에는 추락해도 중상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추락 즉시 사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오늘만 살고 내일은 없다라는 하루살이 정권 같아요. 지금 PF 대란에 미친 집값을 부추겨 놓고 또 부채 대란에 대출 폭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는 실제로 부동산에서 조절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 집값이 최근에 좀 올랐다고 PF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부동산 PF 우려에 보험사 부동산 대출이 뚝 끊어져서 지금 아예 안 하고 있고, 자, 부실 PF 매각을 해야 될 저축은행이 시간을 끌고 있어서 정부가 빨리 경공매 처리되도록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병환은 PF 가계부채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최우선이란 말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니까 최우선이 아니겠어요? 금융당국이 채찍을 드니까 PF 손실 인식이 지금 심각해져서 대형 증권사도 올해 2분기 어닝 쇼크, 즉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다. 그래서 빡빡해진 기준에 늘어날 부실 사업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2분기 손실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중소증권사들 대부분이 PF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4단계로 세밀하게 평가되면서 부실 실적이 늘어날 거다. 즉,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로 지금 부동산 PF 실적을 속여오던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뒤늦게서 최상목 부총리가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겠다. 자, 시장이 지금처럼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부동산 PF가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이런 PF 부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가 들썩이고 있다. 급등기가 재연된다. 2021년 같은 부동산 폭등 사태가 재연된다고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2억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에서 성북구 서대문구 같은 데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에 상황이 21년의 상승기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7월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액이 12억 1,490만 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12억,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국평형이 12억이 넘은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집값 고점기인 지난 2021년 말 22년 초에도 11억 5,778만 원이었고, 그래서 5월 달에 11억 9,882만 원일 때 이미 지난 고점을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량도 6월 달에 6,936건, 약 7,000건으로
2020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7천건 돌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두리 지역까지도 슬슬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 서울 모든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값이 서울에서 높은 지역만 신고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정부나 정부 편을 드는 자들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다지만 여기에서 실수요자라는 것은 정부가 유례 없이 대출을 갖다가 확대해 주면서 발생한 문제고 실제로는 지금도 투기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주택 시총이 그간에 2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면서 404조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4조가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그 데미지가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내수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 바닥론이라고 하면서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 금리가 인하되고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전세 사기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새 아파트가 공급 부족이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비 상승도 거짓말이고 공급 부족도 사실상 거짓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거하고 실제 현재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걸 잡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실제 그렇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바람을 잡고 있는데 KB 부동산 동향에 따르면 7월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 만에 0.2%가 올랐는데 이것도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인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과천, 성남, 수정, 하남시, 분당 등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 일부만이 해당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바닥이다라는 이 논리 자체가 상당히 거짓이다는 거예요. 자, 빚내서 집 사라고 이 부채 대란에 대출을 갖다가 지금 폭증시켰어요. 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7월 달에 18일간에 금리 2%대 주담대 막차다. 규제 터지기 전에 빨리 타자 해서 18일간 3조 8천억의 지금 주담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감원이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대출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아요. 정부 규제가 곧 시작되니까 그 전에 타자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얼마나 웃기는 소리를 했는가 하면 6월에 연 가계 대출 목표가 이미 넘었는데 6월 말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 제한 조치를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6월 달에 올해 가계대출 목표가 넘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반년 만에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총 증가폭 예상치보다 높아졌으면 곧바로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잔치를 장려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번 달 5대 은행의 하루 평균 가계대출 금액이 2,579억, 지난달과 2,811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계빚 증가를 갖다가 늘리는 것은 다 주담대라는 거예요. 6월 달에 5조 8,400억, 7월 달에 3조 8천억 등도 다 주담대 증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두 주담대 증가액이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5대 은행, 카카오뱅크를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가서 대출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 빌려줬냐 이걸 조사한다는데 정부 스스로가 스트레스 DSR을 2달 연기시켜 놓고 뒷북을 치고 있다라는 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진심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완충 자본 도입에 은행이 지금 비상이 커졌다. 그래서 정부가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연말까지 도입하면서 은행에 한마디로 부동산 PF 대출 또 주담대 대출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 확충을 더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게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가 하기에 부담스럽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싱가포르는 최근에 싱가포르 지역에 중국의 이 부자들이 몰려와서 부동산 가격이 30% 오르고 런던, 뉴욕보다도 임대료가 더 오르고 고가의 사출품 판매가 급등을 하니까 과감하게 싱가포르 정부가 제동을 걸었어요.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중산층, 저소득층 그리고 싱가포르 외국인이 많은데 이들의 생활이 압박을 받게 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할 거다. 그래서 외국인 주택 구매 시에 인지세라고 해서 30%에서 60%로 이 추가 인지세를 올리고 추가 주택 구매를 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또 인지세를 올리고 무주택자와 첫주택 구매자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경한 싱가포르의 정부의 대체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되고 고급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심지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부유한 고객 예치에 대해서 심사까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급 아파트가 40% 떨어지고 신차 판매도 80%쯤 줄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가 이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발생할 문제를 미리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금리 정책이 그야말로 시트콤 같이 우스갯거리가 개그 소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 금리 인하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가계빚이 늘자 대출금리를 오히려 또 인상하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정부가 시중의 금리를 가지고 그때 장난을 치니까 소비자들이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금리가 적정한 관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지금 정치 쇼의 도구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하루살이 정권의 주택 정책이 국민을 웃기고 있다는 거예요.